자,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천재 한번 보시죠. 자, 86페이지 한번 봐봐요.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등기의 효력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치러놓고,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는 어디에도 많이 걸려요. 자, 민법에도 걸리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별표가 5개죠. 그러면 어떤 지문들이 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37개 지문 중에서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내공을 많이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거기 기출 1번을 봐봐요. 그러면 1번에 요걸 딱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옆에다 써봐요. 이중전세권 X. 자, 그 다음에 이중지상권 X라고 써놔봐요. 이중지상권 X. 자, 그러면요, 이중지선세권과 이중지상권은 왜 안 될까요? 여기에 이제 밑에다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써놔요.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요 지문들이 어디 파트에 연결되는지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후등기 무슨요? 저지력. 그러면 거기 1번 지문을 봐봐, 이제. 자, 한편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1번 기출 1번. 자, 88페이지. 1번 지문을 우리가 봐봐요. 그럼 앞에 뭐예요? 무슨 전세권이에요?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라요.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전세냐? 이중전세권이라는 거야. 이중전세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리하지 못한다. 맞나요? 그럼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거기에 무슨 세예요? 전전세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중전세권과 관련된 거예요.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 뭐가 관련돼서 연결되죠? 후등기 저지력. 자, 그러면 2번을 가볼까요? 2번 지문은 자, 등기의 추정력 줄 서놔봐요. 등기의 추정력은 갖고 올고 따로 줄 서놔봐요. 갖고 올고는 무슨 등기죠? 권리의 등기죠.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인정되면 잘라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이거는 뭐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능력. 등기의 추정력은 추측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실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만? 각과하고 얼굴, 즉 권리의 등기만 인정된다. 이 소리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잘라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찾았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 공동신청이라고 써놔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그러면 그 옆에다 3번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뭐라고 써놨죠? 실체관계 써놔요.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쳐. 자,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쳐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게 바로 주기세포예요.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에도 추정력이 미쳐? 등기 원인에도. 그러면 가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무슨 원인? 등기 원인. 포인트 찾았네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여기에 바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이 이래서 어려워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관계?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그건 맞네요. 자, 4번입니다.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증목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일부동산에는 몇 등기예요? 1등기. 그러면 자, 표제부에 한 기록이 됐다. 그러면 한 기록이 돼야죠. 가구도 몇 기록?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 그러면 두 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야? 중복 등기죠.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명의 보존 등기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경료될 때 후등기가 유효로 한다. 어때? X. 후등기는 뭐야? 무효야. 무슨 말소한다? 직감 말소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잘라봐요. 무효인 매매의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요거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걸 찾아내야 등기 보면 그게 그래야 재밌어요. 나왔네요. 써요. 무슨 등기죠? 진정명의 회복 등기야.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은 이전이 아니야. 뭐죠? 말소죠. 그러면 이때 등기 청구권은 옆에다 써놔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어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줄 서놔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줄 서놨어요?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 며칠이죠? 60일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매매죠. 그러면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오케이. 그래서 잔금 지급일 60일.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이라니까 1개월. 갖고는 60일. 갖고 얼굴은 3년 명의신탁에서 그걸 확고부동하게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증 줄 서놔봐요. 토지거래허가증 줄 서놨어요. 그럼 토지거래허가증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거래.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어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줄 서놔봐요. 자, 병은 어를 대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직접 대의 신청할 수. 자, 합의가 없을 때는 무슨 청구다? 대의 청구죠. 그래, 그 이야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9번 한번 읽어봐요. 9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판례. 토지거래허가고요. 줄 서놓으세요. 토지거래허가고요. 그러면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토지거래 거래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잘라봐요. 이게 무슨 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네.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유효다 틀렸죠? 자, 10번은 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갑을 합의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허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효력 규정으로서. 자, 11번입니다. 갑은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잘라봐요.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어때? X. 가처분 등기 줄 서놔봐요. 가처분 등기 줄 서놓고 가처분에서 포인트는 가야. 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12번은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임으로써 물건의 효력도 소멸한다. 어때? X.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12번은 그래서 X가 된 거고. 자, 13번이 이게 뭘까요? 한번 읽어봐요. 13번은. 그렇죠. 모두 생략 등기. 미등기 부동산 줄 서놔요. 자, 미등기. 그러면 이게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럼 단속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그러면 끝에 가서 무효다 틀렸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렇죠. 자, 14번은 어떤 지문이에요?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어떤 지문인지.
자, 중간성약 등기죠. 동의가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없어. 그럼 병원 가백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대의 행사해야 되겠죠. 14번은 그래서 X다. 자, 15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기가 이제 내공이 좀 쌓였나 봐봐요. 자기가 읽어봐야 돼, 등기법은.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등기법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봐요. 가등기, 좋아요. 가등기. 자, 가등기는 종국 등기야, 예비 등기야? 그러면 추정력은 무슨 등기야? 종국 등기죠. 그러면 가등기가 끝에 가봐요. 추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16번은 등기. 그럼 16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16번은 요거는 뭐예요? 자,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써요. 자, 전국 등기 효력 어떤 것들이 있는 거 봅시다. 자, 물건 변동적 효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순위 확정이야, 보전이야? 확정. 좋아요. 대항적 효력 있었죠. 권리 추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등기에는 공신력은 읽어봐요.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등기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16번은 오케이. 자, 그러면 17번을 한번 속으로 읽어봐요. 키워드를 잡아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특별, 좋아요. 특별 동그라미 쳐라요. 특별조치법에 한다면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특별조치법은 특별하니까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 잘 잡았어요. 자, 18번 한번 풀어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하나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때 X.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19번은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배웠던 거예요. 한번 뭐 어떤 이야기인가 5자로 딱 곤쳐봐요. 그렇죠. 이게 상속인 등기였어요. 상속인 등기. 그걸 읽어내면서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상속인 등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상속인 등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포괄 승계인 등기야. 그럼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야. 오케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20번에 한번 가보죠. 20번은 그러면 또 읽어봐요. 자, 등기법은 제가 안 읽고 본인이 읽어봐야 돼.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풀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중요 포인트니까. 됐어요? 키워드는 가등기야. 가등기. 맨 앞에 가등기야. 자,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보전? 순위 보전. 오케이. 그러면 20번은 그래서 X가 돼요. 자, 21번 한번 어디 키워드 잡아봐요. 그렇죠. 담보가등기야. 담보가등기 줄잖아요. 담보가등기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담보야. 담보 동그라미. 그럼 툭 치고 경매로 가. 경매. 그럼 경매로 툭 치면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건의 특징은 바로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20번하고 21번은 묶어요. 그러면 20번하고 21번은 왜 묶으라고 그랬을까요?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그걸 확인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보 그러면 뭐가 나와요? 경매 청구권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담보 물건하고 경매가 만났어.
담보 물건하고 경매가 만나서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임의경매야. 그러니까 담보 물건하고 경매가 만나면 이게 임의경매가 되는 거야. 자,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나면 그게 뭘까요? 그게 점유보호 청구권이거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개예요? 3개가 있죠.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뭐예요? 침탈. 그렇죠? 침탈이죠. 자, 그러면 제거는 뭐예요? 염려. 방해가 받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방해 예방은 뭐예요?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나면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옆에다 하나 써놔요. 유치권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써놔봐요. 한번 읽어봐요. 자, 경매하고 유치권이 만났다. 이때는 뭐예요? 우선 경매가 아니라 써요. 이거는 한가 경매가 돼. 저당권 경매는 무슨 경매예요? 우선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 경매하고 저당권 경매는 약간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요 부분을 놀리려고 그래. 유치권의 경매는 한가 경매야. 우선 경매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 봐봐요. 담보 물건 플러스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유치권은 무슨 경매? 한가 경매. 저당권은 우선 경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담보 그러면 무슨? 담보 그러면 경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1번에 담보 쳤다. 담보 동그라미 툭 치면 경매, 툭 치면 우선 변제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자, 22번 한번 읽어봐요. 포인트 잡아줘요. 본인이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봐야 백날 소용없어. 등기법은. 자기가 지문에 익숙해지고 키워드를 잡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여기가 담보가등기가 포인트야.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줄쳐놔요. 두 자로 건쳐요. 또 경매란다. 또 경매. 아무데나 경매 써먹어라. 담보가등기 줄쳐놨어요. 예, 거기는 권리라고 써. 권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는 한? 제3자가 없는 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그러면 담보가등기를 본인이 이렇게 읽어야 돼. 권리등기라도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 있기 전 동그라미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요 22번은 이렇게 옆에다 써놔야죠. 자,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이렇게 연결해야죠. 제3자가 무슨 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 자, 그러면 23번은 어디를 잡아요? 잡아봐요. 23번은. 아무데나 잡아라. 아무데나 잡아. 건물 내 멸실로 줄 쳐놔봐요. 건물 멸실로. 그러면 그 밑에는 표제부도 이 말이야. 써놔요. 표제부.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제3자가 있기 전. 제3자가 있기 전 그 불문이에요. 표제부는 언제나 이용할 수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 멸실도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기 전에 이게 함정이에요. 신축 건물로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유효하다. 때 X.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제3자가 있든 없든. 그럼 벌써 건물로 멸실로 그러면 우리 이제 내공이 쌓인 사람은 표제부는 이 소리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3번은 그래서 X네. 그러면 24번 또 풀어봐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계속 이제 중복된단 말이에요. 자, 본인이 어디가 포인트예요? 미등기 부동산.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잘라봐요. 그럼 6자로 건치면 모두 생략 등기는 이 말이야. 자, 잘랐어요?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 그 들어가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부동산을 정의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여기까지를 내자로 건쳐요. 은닉행위는 이 말이야. 은닉행위는. 그러면 은닉행위는 단서규정, 혈액규정. 단서규정. 그럼 특징은 이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가 볼만. 자, 그러면 26번 어디가 포인트인지 잡아줘요. 키워드를 잡아야 돼. 거지거래가고요. 줄 서놓고 어디 가고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럼 특징은 끝으로 달려가. 이어다 어때? X 이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29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이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면 약정이 포인트죠. 자, 약정하고 그 소유 부분 소유자의 공유로 격려한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게 무슨 신탁일까요? 여기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거야. 상호 명의 신탁. 서로 주고 받는 것 이거죠. 이어다 맞네요. 자, 30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게 아까 그 관계야. 봐봐요.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될 때. 효력 시기가 접수한 때. 다시 효력 시기가 뭔데? 접수한 때. 접수한 때가 뭔데? 접수 시기. 접수 시기가 되죠. 접수 시기가 뭔데? 저장된 때. 그럼 뭐 다시 읽습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절개 뭐 할 때? 저장될 때 발생한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 아까 그 관계를 설명을 안 하면. 자, 그러면 이제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옆에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여백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묶어요. 자요.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제 별거를 안 시게 해서 혼인신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여기에서 출발하면 또 다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대지권 뜻의 등기야. 졌어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건물이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렇죠, 토지.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했잖아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뭐 다툼이 벌어지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다 까먹었다.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렇죠.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두 개가 있죠.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 또 다 까먹었다.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하나 써놔 이제. 자, 외워야 돼. 검표, 신주. 오늘부터는 이제 좀 암기 코드에서 이거 좀 외워둬야 돼요. 자, 대지권 등기는 토해직주. 써놔요. 이제 제가 읊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요 다음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요약집에 가서 정리할 계획이에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다시 뭐라고?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자,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나오면 읽어봐요. 검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토지, 해당구. 해당구가 갖고올구예요. 여기에 갖고올구라고 써놔요. 갖고올구. 갖고올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앞으로 토해직주. 다시 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뭐라고? 토해직주. 대지권 등기는
검, 표, 신, 주. 4개가 있는데 오늘 전차전으로서 2개 암기하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검, 표, 신, 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 직주. 그러면 남정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26회 때 출제된 문제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기록돼?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어디? 갖고 얼굴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아주 좋아요. 여기 날 때 성님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하고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여기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미치죠. 맞죠? 미쳤어요.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요. 그러면 건물에 안 미치도록 해놓는 게 뭐예요? 여기에 써놔요. 자,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건물만에 관한 뜻이. 그러면 만약에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건물에 등기는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건물만의 뜻의 등기 여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해직부. 건물만에 관한 뜻, 그러면 뜻의 등기 나오면 건해직부. 읽어봐요. 건물, 해당구, 직권. 여기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입니다. 건해직부. 직권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그럼 한번 읽어봐요. 건해직부. 다시 읽어봐요. 건해직부. 그러면 이 지문 한번 이제 해석하러 갑시다. 자, 31번은 그러면 이제 봐봐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잘라봐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잘랐어요? 대지권 등기 했어, 안 했어? 했어.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네요. 이 말은 건물의 등기에 두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친다. 그럼 토지에 안 미치도록 해놓는 게 뭔데?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자, 오늘 3개 그러면 나왔네. 단축키 이제 암기거든. 그럼 요거 외워두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어요. 나중에 요약집에서 다시 하겠지만.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는 검, 표, 신, 주. 건물만의 뜻은 건, 해, 직부. 이렇게.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 주.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봐요. 요거 나오면 검, 표, 신, 주. 직부, 건해, 직부. 그러니까 우리 대지권과 관련돼서 부기 등기가 하나가 있어. 그게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과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건하면 뭐예요? 건부라고 한번 숙제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주등기고 한 2번째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주면 좋고요. 그러면 31번 여기 26회 때 출제가 된 거네. 자, 몇 개 지문 안 남았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 32번 지문 풀어봐요. 이걸 뭘 어렵게 생각해? 이거 이야기잖아. 같은 주등기잖아. 같은 주등기. 그러면 1-하고 1-1하고 다시 1은 누가 이겨요? 1-1. 그럼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는 이야기네. 그렇죠? 같은 주등기에 관한 잘라놓고 부기등기 상호간에 수 있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누가 이겨요? 1-1이 우선순위라는 거네. 자, 33번 한번 포인트 잡아봐요. 읽어봐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잘라봐요. 요거는 아무 필요도 없어.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어디냐? 가등기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는 줄쳐놔요. 거기가 제일 포인트야. 에 대하여는 한자로 본치면 상이야. 상. 그러면 가등기 상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에 대하여를 쳤다고 그러면 뭐예요? 가등기 상해 가압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요 33번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또 써요? 또 써? 또 써야지 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그러면 여기는 가압류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압류. 가등기에 의한 가압류.
여기는 가압류가 나왔으니까 가압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대한 가압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석해봐요. 몇 번? 우리가 이제 몇 번, 이건 수십 번 했어요, 이제. 여기는 기한이에요, 아니에요? 기한. 여기는 어한. 여기는 대한. 이거는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압류는 걸 수 없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는 보존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가등기를 가지고 가압류는 걸 수 없어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의 기한이 대한이에요. 대한. 가등기 상의 가압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몇 번 했던 거야.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요거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니까. 그러면 가등기 상은 다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가등기의 가등기.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가등기의 가등기. 되죠? 요거는 결론적으로 가등기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겁니다. 요때 A에 대한 가등기 상이야. 가등기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야 돼. 자기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러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등기한. 이거는 같은 지문이에요. 이거는 같은 지문이야. 근데 대안은 다른 지문이에요. 에 대한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포인트 잡는 사람 봐봐요. 벌써 요 지문에 가등기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는이거든. 에 대하여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에 가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3번은 X다 오다. X. 그렇죠. 자, 34번 이제 불러줘요. 쓴 사람들은. 벌써 매번 잡았잖아. 어디가 중심기야? 등기 원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 그죠. 자, 35번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제 눈에 쏙 들어와야 돼. 등기 원인은 실제와 다르게 정의를 매매한 등기 경우 찾았어요? 예, 여기에 언익형이,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위헌하다. 그죠. 자, 36번 또 나왔네. 어디가 포인트인지 잡아봐요.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대장산, 소유자로서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잘라봐요. 이게 무슨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이게 즉 단속 규정으로서 그 등기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위헌하다. 자, 37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걸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37번은.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건물이야.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주고 있어. 토지에 대해서는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냐 토지냐 그걸 먼저 잡아야 돼. 건물은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사항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의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에 관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이제 나왔네. 동일성,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의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뭐하다? 위헌하다. 그러니까 건물은 좀 완화해주고 있어요. 토지에는 엄격합니다. 소재 지번이 다르면 안 돼. 소재 지번이.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야. 건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주로 민법하고 등기법에 걸리는 지문들이에요. 이게 그냥 달락달락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 요거 하나 요거 오늘 헤어져야 되겠네요. 자, 헤어져야 되지만 내일 또 보니까 상관없어요. 내일 모의고사 안 보러 오기만 한번 해봐요. 자, 여기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또 까먹었다. 토해직주. 여기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검표신주. 자, 여기는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직부. 그래서 요거 나오면 대지권 등기는 딱 나오면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해직주. 직주. 요거는 읽어봐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검해직부.
그래서 부기등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 일단 세 개는 오늘 맛봤네요. 그래서 요걸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힘든 지문이에요. 자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이러면 꼼짝없이 당해.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물이야.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 토지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하면 절대 토지하고 건물은 헤어질 수 없어. 뭐가 없다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없다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 37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그러면 요 7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민법이 진짜 잘 되고 있다는 거야. 민법, 물권법, 총칙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놓고요. 내일 토요일 4시부터 4시 10분부터 아마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안 올 사람 3사람이 있어요. 안 오기만 해봐. 자, 그래서 내일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제 오전반은 뭘 가져오시냐면 요약집하고 이제 천재를 가져오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복습이 또 되는 거야. 이렇게 복습을 로테이션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전반은 뭐예요? 요약집하고 천재 가져오시면 돼. 천재를 가져오시면 돼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